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4월 29일 목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 때문일까요? 우리 시장은 장중에 계속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가면서 켜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장 마감을 10분 앞둔 우리 시장은 어떤 불을 켜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10분을 앞둔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21%의 약세를 보이면서 3,174선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천선을 회복하더니 다시 또 천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0.87%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989선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LG화학에서만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6.74%의 강세를 보입니다. 급등세 연출해주면서 95만 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가 조금 안 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2%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36만 5,5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입니다. 역시나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는 지금 빨간불을 켰다가 다시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1%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80만 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낙폭이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1만 7천 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56%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모두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 모두 파랗게 질려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1.62%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53% 내림세를 보이면서 2.59% 내림세를 보이면서 18만 7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1% 넘게 빠지면서 5만 6,4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2.45%의 강세를 보이면서 10만 5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CJENM은 0.56%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실적 발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매출은 65조 3,885억 원, 영업이익은 9조 3,82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를 부실했지만 스마트폰과 프리미엄 TV 그리고 가전 등이 선전했는데요. 특히 매출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3분기에 맞먹습니다. 또 지난 1분기 동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10조 원에 육박하는 시설 투자를 집행을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집행된 시설 투자 규모에 비춰보면 최대 금액입니다. 특히 여기서 반도체에 쏟아부은 금액만 8조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본격적으로 슈퍼사이클 대비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한편 오늘 배당도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금은 동일한데요. 주당 361원입니다. 이어서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도 역시나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의 매출은 9조 6,500억 원, 또 영업이익은 1조 4,0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돌파했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의 높은 이익률과 판매량의 호조가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글로벌 수요 개선과
경쟁 설비의 공급 차질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네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1조 4,991억 원, 영업이익은 2,888억 원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영업이익 하락에 대해서 임직원 성과급 명목으로 주식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통해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2,608억 원, 또 영업이익은 7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3공장의 가동률도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실적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전자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후 2시쯤에 속보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1%대 약세를 보이면서 16만 2천 원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이에 발맞추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매출은 18조 8,095억 원, 또 영업이익은 1조 5,16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생활가전 분야에서 LG전자는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9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또 휴대폰 사업부의 철수를 공시한 상황인데요. 다음 분기부터는 휴대폰 사업부의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실적 개선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의 출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보릿고개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구동 모터의 수급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서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물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보시면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요. 레키로나주를 주입한 이후에 바이러스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은 남아공 변이의 효과를 가지는 새로운 항체를 도출해서 이 기존 항체와 섞는 칵테일 요법으로 남아공의 현지 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권사의 호실적 전망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장중에 오늘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하면서 시총 상위 10위권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이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그리고 DB금융투자 등 증권사에서는 철강 업종의 호황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와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기아는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 2.21%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79,6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이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순환 경제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순환 경제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이용 또는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의 원료 선순환과 탄소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두 회사는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을 포함한 금속을 회수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가능성과 또 기술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을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은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 4%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자기 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 목적으로 SK증권과 5천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예정 일자는 내일입니다. 이 점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은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TCK를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TCK 오늘 조금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악재가 전해져 왔는데요. 급락세를 연출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CK의 종가를 먼저 보시면요. 지금 14% 낙폭이 기록이 됐습니다. 14.01%가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했는데요. 20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TCK는 저희가 일전에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 최대 실리콘 카바이드링 업체입니다. 이 TCK는 반도체 회로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활용되는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링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CK가 보유 중인 특허에 대해서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TCK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DS테크노 등 3개 회사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DS테크노와 관련한 소송에서 특허 심판원이 등록 특허의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결과를 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급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쳤는지 볼 텐데요. 우리 시장 오늘 장중에 계속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저희가 오전장 분석에서 전해드릴 때만 해도 빨간불이 켜지긴 했는데요. 다시 또 파란불이 전환하는 모습이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 역시도 3대 지수가 모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던 만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코스피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종가 상황입니다. 0.28%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약보합권에 들면서 3,172.6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하루 동안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이 가장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 하지만 이내 하락분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힘을 내다가 다시 또 장 마감을 앞두고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LG화학만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5.62%의 급등세를 나타내주면서 94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거나 혹은 보합 마감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8만 1,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전거래 종가와 동일한 1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는 2% 가까운 약세를 보이면서 36만 6,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상황은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4% 상승하면서 80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삼성 SDI는 0.75% 상승세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2% 넘게 빠졌고요. 현대차도 1.81%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도 0.56%가 빠지면서 26만 8,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상승한 업종을 먼저 보시면 유통업에서는 2%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학과 건설업, 철강 및 금속, 종이 목재 업종은 전거래보다 힘을 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락한 업종들은 어떤 업종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종이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2.63%의 약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험과 증권, 운수장비, 서비스업도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은 135억 원, 또 기관은 14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329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최근 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이어서 보시면요. 지금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시면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7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만이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76%의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그래도 990선까지는 지켜냈습니다.
990.6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빠졌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1.62%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5위 종목 내에서는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2.37%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펄어비스 역시도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도 마감 동시효과 구간과 동일하게 스튜디오 드래곤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2.55%의 강세를 보이면서 10만 6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하지만 SK머티리얼즈와 HLB, 알테오젠은 1%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CJ E&M도 0.56%가 빠지면서 14만 1,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3%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금속과 컴퓨터 서비스도 1% 넘게 올랐습니다. 기타 제조와 섬유 의류 업종도 힘을 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한 업종들을 보시면 종이, 목재와 반도체 업종에서는 2%가 넘는 하락률이 관찰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금융과 기타 서비스, IT 하드웨어도 좋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만 덜어냈습니다. 외국인은 102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964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972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하더니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의 관심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희성 전문가의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과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양식품부터 보겠습니다. 종가 상황을 보시면요. 삼양식품은 1.22%의 강세를 보이면서 91,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과 비교를 했을 때 1,100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조 라면인 삼양라면을 포함을 해서요. 불닭볶음면과 짜짜로니 그리고 간짬뽕 등의 면류와 스낵류 등을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안정적인 해외 수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식품 지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실적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해외에서 라면 수출이 증가하고 또 내수 판매도 늘어나면서 매출액 성장률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1.75%의 약세를 보이면서 11,2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가격을 비교해봤을 때 전거래일과 비교했을 때 200원이 빠졌습니다. 요가, 액티브웨어와 패션, 뷰티, 생활용품 등 R&D와 IT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커머스 기업입니다. 온라인에 최적화된 브랜드를 연구 개발하고 또 SNS 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최근에 요가복 브랜드인 잭시믹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순위를 보면 세 번째 위치에 있는데요. 성장률은 매출액 123.9%, 영업이익은 30.7%, 또 당기 순이익은 39.8%씩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1,398억 원, 또 영업이익은 84억 원, 당기 순이익은 7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힘을 내지 못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